제2의 IMF는 오는가? 경제위기의 4가지 전조 증상과 당신의 자산을 지키는 법. 2025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대부분은 내일 아침에도 은행 문이 정상적으로 열리고 편의점 진열대는 상품으로 가득 차 있으며 내 계좌의 잔고는 안전할 것이라고 믿으며 잠자리에 듭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기억하는 그 혹독했던 시절, 1997년 IMF 외환위기 바로 전날 밤에도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정확히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누구도 다음날 아침 환율이 하룻밤 사이에 2배로 치솟고 평생 직장이라 믿었던 곳에서 해고 통보를 받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역사가 증명하듯 국가 시스템의 붕괴는 요란한 폭발처럼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조용하고 은밀하게, 그래서 훨씬 더 치명적인 방식으로 우리 삶에 스며듭니다. 국가의 위기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현실과 수면 아래 보이지 않는 진실 사이의 격차가 벌어질 때 시작됩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밑에서는 이미 시스템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균열이 번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그 균열의 존재를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조용한 붕괴를 미리 알리는 경제위기의 4가지 결정적 신호와 평범한 우리 모두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생존 지침서입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이 매일 무심코 지나쳤던 뉴스 헤드라인이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환율 변동, 금리 인상, 부동산 하락과 같은 단어들이 더 이상 어려운 경제 용어가 아니라 여러분과 가족의 생존과 직결된 위험 신호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국가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거대한 빙산을 떠올려야 합니다. 우리가 수면 위에서 보는 얼음 덩어리는 빙산 전체의 고작 1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0%의 거대한 본체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은 바닷속에 잠겨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도 이와 정확히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높이 솟은 빌딩들, 출근하는 공무원들, 꼬박꼬박 징수되는 세금과 같은 표면적인 모습 뒤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부채라는 거대한 빙산의 아랫부분이 숨겨져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국가부채는 약 1100조 원입니다. 국민 한 사람당 약 21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것은 수면 위로 드러난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은 보이지 않는 빚들이 있습니다. 전국의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지고 있는 빚, 한국전력이나 LH 같은 거대 공기업들이 쌓아온 천문학적인 누적 적자,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미래 세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 같은 연금 충당 부채가 있습니다. 이 모든 보이지 않는 빚까지 합산하면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국가부채는 3천조 원을 훌쩍 넘어선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는 국민 1인당 약 6천만 원, 쌓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면 무려 2억 4천만 원이라는 빚을 안고 살아가는 셈입니다. 이 숫자가 진정으로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그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빚이 복리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으며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갚을 방법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구조적 문제는 이 빙산을 더욱 빠르게 가라앉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금을 낼 생산 가능 인구는 급격히 줄어들고 연금을 받아야 할 노년층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구조. 이는 단순한 통계 수치가 아니라 우리 시스템 전체가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국가가 빚을 갚는 방법은 단 3가지뿐이었습니다. 첫째, 세금을 올리는 것입니다. 둘째, 돈을 더 많이 찍어내는 것입니다. 셋째,
새로운 빚을 내어 기존의 빚을 막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그 대가는 결국 평범한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먼저 세금 인상을 봅시다. 정부는 결코 한 번에 큰 폭으로 세금을 올리지 않습니다. 국민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소득세나 재산세 같은 직접세가 아닌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가스요금과 같은 준조세를 우리가 눈치채지 못할 만큼 아주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올립니다. 마치 끓는 물 속의 개구리처럼 우리가 위험을 인지했을 때는 이미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부담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돈을 찍어내는 것, 즉 인플레이션은 가장 교활한 방식의 세금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국민의 현금을 몰래 훔쳐가는 것과 같습니다. 어제 1,000원이었던 라면 한 봉지가 오늘 1,500원이 되었다면 여러분이 가진 돈의 구매력은 이미 33%나 사라진 것입니다. 정부는 세금을 올렸다고 발표하지 않지만 우리는 이미 인플레이션 세금이라는 보이지 않는 세금을 납부한 셈입니다. 셋째, 빚으로 빚을 막는 돌려막기는 가장 위험한 폭탄 돌리기입니다. 신용카드를 돌려막던 개인이 결국 파산에 이르는 것처럼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빚을 갚기 위해 더 높은 이자로 새로운 빚을 내는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자조차 감당할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로 1997년 단기 외채 돌려막기가 불가능해진 순간 대한민국 전체가 무너졌던 것처럼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가 부채의 규모가 크면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하지만 역사는 조금 다른 진실을 보여줍니다. 일본은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250%를 넘지만 여전히 건재합니다. 반면 그리스는 180% 수준에서 국가부도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정답은 바로 신뢰입니다. 투자자들이 이 나라는 빚을 갚을 능력이 있다고 믿어주는 한 시스템은 유지됩니다. 하지만 그 신뢰에 단 하나의 균열이라도 생기는 순간 걷잡을 수 없는 연쇄 반응이 시작됩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가장 먼저 국채금리가 폭등합니다. 너희 나라는 위험하니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더 높은 이자를 내놓아라고 시장이 요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환율이 폭등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자산을 팔아 달러로 바꿔 떠나면서 원화 가치가 끝없이 추락하는 것입니다. 환율 폭등은 즉각적으로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의 삶을 파괴합니다. 기름값, 식료품 가격이 2배로 뛰고 평범한 중산층마저 하루아침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은행 시스템에 대한 불안이 확산됩니다. 사람들이 예금을 인출하기 시작하면 뱅크런 사태가 발생하고 은행은 유동성 위기에 빠집니다. 은행이 무너지면 기업들은 자금 조달길이 막혀 연쇄적으로 부도에 이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158년 역사의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는 단 하루 만에 파산했습니다. 신뢰를 쌓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데는 단 하루면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신호를 주시해야 할까요? 첫 번째 경고 신호는 국채금리의 이상 급등입니다. 국채금리는 국가의 신용도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건강검진표와 같습니다. 금리가 안정적이라는 것은 국가가 건강하다는 뜻이고 금리가 급등한다는 것은 어딘가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특히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벌어진 상태에서 한국의 국채금리가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뛴다면 이는 자본 유출의 강력한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고 신호는 환율의 폭등입니다. 환율은 그 나라 경제의 성적표입니다.
원화 대비 달러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에너지와 원자재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환율 상승은 치명적입니다. 환율이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오르면 우리가 쓰는 모든 물건의 가격이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실질 소득의 감소를 의미하며 국민의 삶을 직접적으로 위협합니다. 1997년 800원대였던 환율이 순식간에 2,000원까지 치솟으며 전 국민의 자산이 반토막났던 악몽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경고 신호는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입니다. 한국 가계 자산의 약 70%는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비정상적인 집중입니다. 이 말은 부동산 가격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가계 전체가 동시에 무너지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특히 한국 특유의 전세 제도는 하락장에서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폭탄입니다. 집값이 전세 보증금보다 낮아지는 역전세가 광범위하게 발생하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세입자는 돈을 잃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 간의 거래 문제를 넘어 금융 시스템 전체의 리스크로 번지게 됩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가 깨지는 순간 그 충격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네 번째 경고 신호는 한계 기업의 연쇄 부도입니다. 경제 위기는 항상 가장 약한 고리부터 끊어집니다. 고금리 환경에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중소기업,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에 얽힌 건설사와 금융사들이 먼저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의 기업이 무너지면 그곳에 납품하던 협력사, 하청업체들이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무너집니다. 그 결과 대량 실업이 발생하고 이는 곧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자영업자들을 덮칩니다. 기업 부도는 단순히 회사 하나가 망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시스템 붕괴로 이어지는 도화선입니다. 이처럼 암울한 신호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역사는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미리 준비했다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세 가지 생존 전략은 위기 속에서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지켜줄 구명조끼가 될 것입니다. 첫째, 자본 방어입니다. 당신의 자산을 100% 원화로만 보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자산의 일부, 최소 20에서 30%는 반드시 달러나 금과 같은 안전자산으로 분산해야 합니다. 환율이 폭등하는 상황에서 달러는 당신의 자산을 지켜주는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또한 변동금리 대출은 당신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고정금리로 전환하거나 부채 규모 자체를 줄여야 합니다. 빚은 평온할 때는 지렛대이지만 위기 시에는 가장 먼저 당신을 무너뜨리는 흉기가 됩니다. 둘째, 생존 기술을 익히는 것입니다. 위기의 시대에는 돈보다 실력이 더 큰 힘을 갖습니다.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최소한의 지식을 갖추고 환율, 금리 같은 지표를 스스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위기 속에서도 수요가 꺾이지 않는 자신만의 전문 기술을 연마해야 합니다. 위기는 부의 재분배가 일어나는 시기이며 준비된 자는 이 기회를 통해 오히려 더 큰 부를 이룰 수 있습니다. 셋째, 심리적 무장입니다. 위기가 닥치면 시장은 공포에 휩싸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성을 잃고 잘못된 결정을 내립니다. 주가가 폭락할 때 공포에 질려 투매하는 패닉 셀링이 대표적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냉정함을 유지하고 모두가 공포에 떨 때 오히려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강한 정신력이 필요합니다. PHSE 8경제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모든 위기는 반드시 전조 증상을 남기며
그 신호를 읽고 대비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1997년에도 2008년에도 위기의 신호는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무시했고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2025년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역사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국채금리의 불안한 움직임, 출렁이는 환율, 부동산 시장의 균열, 그리고 늘어나는 기업 부도 소식.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보내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경고입니다. 우리는 위기에 강한 민족입니다. 하지만 그 저력은 막연한 낙관이 아닌 철저한 준비에서 나옵니다. 두려움에 떨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오늘 당장 실질적인 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의 자산을 분산하고 부채를 관리하며 생존 기술을 키우고 심리적으로 무장하십시오. 오늘 당신의 작은 준비가 내일 닥쳐올 거대한 파도로부터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이 지혜로운 정보를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우리 공동체 전체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자산을 지키는 첫걸음, 바로 지금 시작하십시오.